현재 프리미어리그의 공식적인 마지막 경기는 5월 20일 월요일 자정이 끝입니다. 이때 모든 팀들이 동시에 경기를 치르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승부 조작을 막으려는 의도죠. 이제 시즌 종료까지 40일 정도 남은 셈인데 우승을 향한 경쟁은 엄청나게 박빙인 상황입니다. 1위부터 4위 팀이 모두 31경기로 경기 수가 같은데 1위 아스날과 2위 리버풀은 승점 71점으로 동률, 3위 맨시티는 딱 1점 낮은 70점입니다. 토트넘은 60점으로 우승 가능성이 0%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4위가 목표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의 3파전에 대해서 슈퍼컴퓨터조차도 의견이 갈릴 정도로 치열합니다. 영국 매체인 더선은 베팅 사이트가 실시한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인용했는데 현순위 그대로 끝까지 갈 거라고 봤습니다. 한 슈퍼컴퓨터가 EPL 레이스를 예측했다. 베팅 엑스퍼트 슈퍼컴퓨터 배시는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10만 차례에 걸쳐 최종 순위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라면서 최종 순위표를 공개했는데 아스날과 리버풀이 끝까지 승점 87점으로 동률이었지만 골득실에서 아스날이 앞설 거라고 예측했죠. 이어서 맨시티는 2점 뒤진 85점으로 3위였고 토트넘은 최종 68점을 예상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슈퍼컴퓨터 예측은 다릅니다. 통계 전 매체인 옵타이 슈퍼컴퓨터는 1위 맨시티, 2위 아스날, 3위 리버풀이라고 봤거든요. 이 매체는 승점이 아닌 확률로 예상했는데 맨시티 39.5%, 아스날 31.5%, 리버풀 29%입니다. 참고로 4위 확률은 토트넘이 63.3%로 아스톤 빌라의 35.8%보다 27.5%나 더 높았고요. 맨유도 4위 확률이 있긴 있는데 0.5%로 뉴캐슬의 0.3%와 막상 막하의 확률이었습니다. 데이터만 다루는 슈퍼컴퓨터들조차도 계산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예상이 달라질 만큼 올 시즌 우승 레이스가 상상 초월이라는 거죠.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의 4명의 전문가도 각각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네빌은 맨시티의 우승을 점쳤는데 그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남은 7경기 일정을 보면 맨시티가 가장 유리해서 전승을 거둘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맨시티의 남은 7경기 상대를 살펴보면 루턴타운, 브라이튼, 노팅엄, wolverhampton, 풀럼, 웨스트햄 그리고 토트넘인데요. 남은 경기 중에 가장 위협적인 토트넘과의 경기가 FA컵 일정으로 연기된 가운데 이 일정이 언제로 다시 잡힐지가 관건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맨시티는 챔스 8강은 물론이고 FA컵 4강전까지 치러야 되다 보니까 탑3 중에 남은 경기가 가장 많은 팀입니다. 당장 챔스 8강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라는 점도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네빌의 분석처럼 리그 상대들만 보면 토트넘만 빼고는 다 이길만해 보입니다. 캐러거의 경우에는 리버풀이 희망을 걸었는데 한 가지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아스날과 맨시티가 챔스 4강에 진출해서 서로를 만나는 조건이었죠. 리버풀도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있긴 하지만 상대가 3A 6위 팀인 아틀란타라서 아스날이나 맨시티보다는 더 쉬운 게 사실입니다. 아스날은 위넨, 맨시티는 레알을 꺾어야 4강인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서로를 만난다면 캐러거의 말대로 될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리버풀의 남은 리그 일정 7경기 상대는 팰리스, 풀럼, 에버튼, 웨스트햄, 토트넘, 아스톤 빌라, 울버햄튼으로 맨시티와 비교해보면 조금 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현재 기준 4, 5, 6위 팀을 연달아서 상대해야 되고 토트넘 제외 아스톤 빌라와 웨스트햄은 원정이라서 더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레드넵은 다른 팀은 몰라도 아스날은 우승 확률이 가장 적다고 예측했습니다. 과르디올라와 클롭 감독은 우승 경험이 있지만 아르테타 감독은 없다는 게 큰 차이라고 봤죠. 앞서 언급했던 챔스 일정도 당연히 큰 부담이고 무엇보다도 토트넘과의 원정 풀 런던 더비 일정이 가장 치명적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스날은 내일 새벽 4시에 뮌헨과 8강전을 치르고 15일 아스톤 빌라전부터 계속 3일 간격으로 힘든 경기를 치러야만 합니다. 남은 리그 일정만 보면 아스날이 최악인데 아스톤 빌라, 울버햄튼, 첼시, 토트넘, 본머스, 맨유 그리고 에버튼까지 상대해야 됩니다. 현재 4, 5위인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도 부담인데 전통의 강호인 맨유와 첼시도 남아있다 보니까 언제 져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무엇보다 토트넘과의 풀 런던 더비가 하이라이트인데 토트넘은 뉴캐슬전 이후 2주 넘게 휴식하면서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반면에 아스날은 4월에만 무려
9경기를 소화하는 일정으로 막판 체력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다 잡았던 우승을 놓친 이유가 리그 후반기에 무너지는 모습 때문이었는데 일정과 체력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죠. 결국에는 많은 팬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 탑3 팀들이 토트넘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우승 레이스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약팀들을 상대로 고전을 하고 오히려 강팀들을 더 잘 공략하고 있는데요. 탑6끼리의 대결에서 3승 3무 1패로 딱 한 경기 말고는 지지 않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죠. 손흥민은 전반기 탑3 팀을 상대로 모두 득점하면서 강팀 킬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는데 아스날 원정에서는 2골을 폭발시켰고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는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 원정에서 1득점 1도움으로 로메로와 반더벤 없이도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아스톤빌라 원정에서는 한 골은 물론 이 어시스트로 팀의 4대0 대승을 이끌기도 했고 또 지금은 8위로 기대 이하의 순위지만 지난 시즌 챔스에 진출했던 다크호스 뉴캐슬도 1득점 2도움으로 탈탈 털어버렸고요. 다가오는 주말 뉴캐슬 원정 경기에서 또 손흥민의 활약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결국 올 시즌 우승팀은 토트넘이 결정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중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아스날이라는 게 참 공교롭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이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면 그야말로 우승의 꿈을 꺾어버리게 됩니다. 올 시즌 득점 페이스를 보더라도 손흥민은 부상과 퇴장 악재가 겹쳤던 11월 일정을 제외하면 2경기 침묵 후에는 무조건 골이 나왔거든요. 이제 슬슬 다시 기어를 올릴 때는 맞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홀란, 와킨스, 살라가 모두 득점하면서 손흥민의 득점 순위가 살짝 밀리긴 했는데 그 대신 9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도움 순위 1위와는 딱 한 개 차이까지 따라붙었죠. 현재 프리미어리그 현역 선수들 가운데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받은 선수는 살라 1명이고 윈앤으로 간 케인까지 포함하면 딱 2명입니다. 손흥민이 이번에 도움왕까지 수상할 수 있다면 현역 중에는 단 3명밖에 없는 기록을 또 세우는데요. 영국 매체인 풋볼 365에서는 최근에 현 시점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을 선정했는데 통계 매체인 후스코닷컴의 기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연히 손흥민이 뽑히면서 혼란과 어깨를 나란히 했죠. 이 매체는 손흥민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토트넘의 캡틴으로서 15득점 9도움을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피니셔 중 한 명이다라면서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리그 최고의 피니셔라는 한 문장으로 끝난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 영국의 정론지인 타임즈에서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케인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된 이유라는 매우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제는 명실상부 토트넘이 손흥민의 팀이 됐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체는 현재 손흥민의 위상에 대해서 케인이 토트넘의 부적이자 클럽 최고의 선수로 성장한 소년이었다면 손흥민은 클럽의 심장이자 엔지 감독 시대의 새로운 빛나는 생명선이 됐다라면서 손흥민이 토트넘의 심장이라고 극찬했죠. 케인이 있을 때에도 이미 손흥민의 유니폼 판매량은 매 경기마다 거의 700장으로 1등이었고 케인이 떠난 뒤에는 1000장까지 치솟으면서 팬들의 사랑을 더욱 도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 완전 손흥민 시대 아닌가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